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다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 우리 다냐 선생님께서 연결이 안 된 관계로 시장 상황부터 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7 종목들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중국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고, 또 관련해서는 텅스텐 등의 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확실성보다는 그래도 다른 쪽에 더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그 다른 쪽은 어느 쪽일까요?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제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강한 상승이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삼성전자 주가의 날개는 계속해서 동력을 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딜사이트S 다냐 선생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푸른 셔츠 처음 보는 셔츠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과열을 좀 시켜줄까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네, 입어봤습니다. 과열은 시켜주지만 또 타인은 항상 붉은 장대 양봉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다냐 선생님. 자,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했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전일의 하락분을 한 절반 정도는 만회한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장 내용 쭉 들어볼까요? 근데 우리 돈 앵커님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3월 달에 삼성전자 뭐가 있죠? 3월 달에요? 궁금하시죠? 3월 달에 두 자사주 총이 취득한 거에 있죠. 대한 소각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취득한 거에 대해 평가 손실이 1,000억이 넘는다. 이런 보도는 나왔지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상황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들어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권으로 인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새벽 미국 마감한 시장을 보면 역시 트럼프의 입벌구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미국 시장이 하락했지만 반등 요인은 1월 제조업 확장 국면이 26개월 만에 반전 나왔다.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1개월 유예, 이 조치로 인해서 반등의 빌미를 삼았거든요. 여기다가 중국과의 무역 관세에서 10%를 이미 부과를 시행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계속했죠. 시진핑과는 24시간 연락 대기하고 있다. 결국에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는 지금 이게 관세를 부과할 목적이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성장률 둔화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과연 모르고 이걸 얘기했을까? 결국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펜타닐이라든가 불법 이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관세로 협박을 하면서 상대국에서 비용을 대는 목적은,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제일 큰 부분은 이제 경제 성장 엔진이 지속적으로 뜨겁게 달궈지느냐예요. 지금 현재 보면 고용 지표를 보면, 구인구직 취업자 수 변동 지표를 보면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특히 효율성 정부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퇴직을 권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자존심 상하는 공무원들은 그만두는데 지금 현재까지 2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고용 지표 부분에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관세와 고용 부분이 결국에 미국 시장을 비롯해 주요국 증시의 변동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JP 모건 다이먼 CEO죠. 고평가 이론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M7이라든가 기술주들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급락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 마감했지만 내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알파벳이 실적 부진으로 해서 시간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모멘텀이 없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바닥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 즉 제한적인 협대 등락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협대 등락, 박스권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투자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은 수익 추구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하락 섹터보다는 대부분 섹터들이 나름대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기, 수소차가 모처럼 강한 반등이 나왔고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라든가 파운드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가 컸고요. 그 다음에 양자암호라든가 헬스케어, 모바일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실적 부진, 머크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쪽들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식음료, 전력, 가상화폐가 약세를 보였는데 결국에 식음료 쪽들이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 소비 위축,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식음료 섹터 쪽들의 약세는 결국에 내수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했을 때 결국에는 그동안 먹는 입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식음료 섹터들은 좀 약세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팔란티어가 급등 나왔어요. 지금 1년간 50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머스크가 기가팩토리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 그동안 누차 강조드렸는데 결국에는 솔라 엣지가 모처럼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슈퍼마이크로라든가 브로드컴, ARM, AMD 같은 이런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실스크라든가 마라톤 페트롤륨이라든가 리제네론, 루시드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실적 부진이 나왔던 ST 로더, 페이팔, 모더나, 그 다음에 머크 이런 쪽들이 급락세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ETF 쪽을 보더라도 대부분 섹터이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눈에 띄는 것이 보안 섹터거든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보안이 움직였을 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와 보안은 이 3남매는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움직였고 클라우드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 로봇 섹터들이 숨고르겠다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주 섹터라든가 비철금속, 불이 알루미늄 움직이면 2차 전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2차 전지가 같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폭넓은 섹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것과 관련된 것이 오늘 관심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어제 5% 이상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오늘 5% 이상 장중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 항공, 방산, 의료기기 섹들이 오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M7 관련주들 보면 전일 약세를 보였다가 대부분 인텔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알파벳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가 AI 섹터들 역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결국에는 신고가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마존이 신고가 났는데 결국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으로 해서 장중에 급락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결국에 AI 섹터들도 이제 숨구르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테슬라 쪽들이 오늘 모처럼 강한 반등 나왔고 ARM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 팔란티어 테크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아마존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러면 알파벳이 시간외에서 급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98불을 지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8불대로 이탈하면 인공지능 섹터들은 오히려 숨고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엔 실적 부진을 보였던 머크는 오늘 9% 이상 급락했거든요. 장중에는 약 12.5%까지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 이거기서 급락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보더라도 캐나다, 멕시코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관세에 유의한 것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420달러 돌파가 관건이다. 420달러가 돌파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 테슬라는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원자재 쪽에서 보면 어제 급등했던 천연가스가 3%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자산이 금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원자재 쪽에서는 트럼프가 내연기관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 우호선주의 이 부분 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을 강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촉매제로 쓰는 팔라듐이라든가 백금이 강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불이라든가 알루미늄 역시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2차 전지 섹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장중 96,127불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어제 저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어제 등락폭이 11%였어요. 그래서 91,670불을 이탈한다면 89,900불에서 반등 빌미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가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 이제 그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 상해나 심천은 쉬고 있는 상태고 반면에 이제 항생이 2.8% 급등했어요. 항생 같은 경우 보면 결국에 트럼프가 미국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부분의 통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항생 지수가 급등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주요국들이 크레딧 디폴트사 국가 신용부도 위험률 변동성을 한번 지켜보면 지난 9월 27일, 1월 14일, 2월 4일 이 기간 동안 보면 국내 주가가 코스피가 급락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27일부터 1월 14일까지 국가 신용부도 위험이 30.7%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1월 14일에서 2월 4일까지는 12.4% 감소했는데 우리와 같이 비교되는 중국을 보면 우리의 10분의 1 수준밖에 상승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하락폭은 상승폭보다 더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아시아, 한국과 중국은 국가 신용부도 위험이 높아졌다가 떨어졌는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국내 같은 경우 정치적인 리스크도 움직였지만 그다음에 관세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부도를 계속해서 제2의 IMF를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를 보면 결국에 어제 같은 경우는 관세 유예 이 부분 때문에
상승했다. 대부분 분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 2월 3일 날 급락했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급락은 매도 기회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논리가 지금 예탁금이라든가 CMA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 MMF 같은 경우는 자금 이탈이 20조 원까지 가까운 것이 단기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월말 결제 자금이 월 초에 다시 2월 되는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관세 유예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수출이 감소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단기적으로 하락의 빌미가 되겠지만 유동성을 보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약 4.8%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CMA는 소폭 감소했고 주목해야 될 게 마켓머니 펀드예요. 보름 동안에 20조가 빠져나갔다가 2월 3일 하루 만에 유입된 게 5조 8,300억이거든요. 그러면 결제 수요로 나갔던 자금이 다시 유입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보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지금 지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그제죠. 2월 3일 급락했던 데 봤을 때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1조 1,400억이 빠져나갔어요.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반대로 해외 주식형은 6,300억 그 자금이 유입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처분해서 해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국내 증시 유동성 유입을 봤을 때 이제는 국내로 투자를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에 굉장히 유리한 수익 추구하기 좋은 그런 시점이라는 거 유념해 두시고 적극적인 수익 추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된 주요 일정들을 보면 이제 한국 시간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미국의 무역 수지 발표가 있어요. 지수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ADP 취업자 변동이 결국에 장 마감 후 지금 새벽에 감소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될 수 있지만 나스닥은 이미 단기 바닥권은 확인됐다라는 것, 요거에 안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LG CNS가 상장을 해요. 대부분 물량들 6개월 보유에서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관전평은 2대 주주가 얼만큼 지분을 매도하느냐, 엑시트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주주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 외국계 창구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따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외국계 창구 매도가 나온다면 이거 역시도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 패션 위크 개최되기 때문에 의복 쪽들 움직이는지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AI, 보안 섹터를 첫 번째로 우리가 타겟에서 담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와 헬스케어 이쪽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핫이슈 종목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세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제 급등한 한화오션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RFHIC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31일 날 하나오션은 1차 목표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오션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인하면서 한국맘의 MRO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우리 7만 원을 일단 돌파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55,400원을 이탈한다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 후에
45,000원에서 47,000원 부분 재매수하자. 하지만 55,400원을 지켜주면 흔들림 없이 7만 원까지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결정의 시간은 2월 17일이다. 2월 17일 삼성전자 대주주 등극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휴머노 로봇들 이슈 계속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1월 17일 날 우리가 목표 주가를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2월 3일 같은 경우 우리에게 40만 원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2월 17일까지 로봇 이슈는 굉장히 강화될 것이고 어제 장 마감 무렵에 나왔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 로봇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월 17일까지 이슈 계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31만 원을 이탈하거나 자 52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밀리지 않는다면 40만 원까지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40만 원 이상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말 연초에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거는 통신 부품주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RFICC 같은 경우는 결국 2030년까지 6G 통신 정부 통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각국의 통신 섹터를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신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우주 섹터에서 수요가 더 증가되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가 목표 주가를 18,500원까지 우리가 갔잖아요. 18,500원. 여기서 이제 22,000원까지 상향시킨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1년 만기로 해서 지난 11월 달에 자녀 계좌로 이거를 적금 들어라. 30% 만족하면 근데 벌써 3개월 만에 그 이상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22,000원까지는 상향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핫 이슈 종목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 보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AI 하드웨어 쪽들은 이미 상투를 잡은 것 같고 반대급부로 딥시크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쪽들이 부각돼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24% 폭등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러면 플리토라든가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스트 소프트, SP 소프트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플리토와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스트 소프트를 보는데 아무래도 대장격인 플리토를 보자. 24,600원에서 시초가 매수하고 손절은 좀 크게 갈게요. 23,200원 이탈 보시고 목표가는 좀 원대하게 34,000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종목 탑픽은 플리토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4,000원 설정을 받고요. 시간의 단일가 종목은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나요? 또 어제랑 똑같아요. 딥시크가 부각되면서 중국 반도체 사업 진행이 부각된다. 그래서 MK전자라든가 피델릭스가 강했고 폭넓게 움직인 거는 오픈AI, 카카오, 제휴 이 부분 때문에 또 인공지능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MK전자 요걸 한번 주목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핫 이슈 종목과 또 시간의 단일가 종목은 딥시크 쪽에 있어서의 관련된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핫 이슈 종목은 플리토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